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온 노인의학 의사인 김도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70대 이후 목욕 습관이 어떻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목욕이 위험하다고요? 의사 선생님,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말하는 환자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생활 정보가 아닙니다.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반복해서 발생했던 사고들을 통해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해마다 1만 4천 명 이상의 고령자가 욕실에서 사망합니다. 겨울철 심장 돌연사 원인의 약 30%가 욕실 내 심정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마다 65세 이상 욕실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저 또한 병원에서 목욕하다 쓰러졌다는 고령 환자를 너무 자주 진료합니다. 왜일까요? 목욕은 단순한 청결 행위가 아닙니다. 온도 변화, 수분 손실, 혈압 변동, 심장 부담, 고립된 공간이라는 5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작용하는 고령자에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목욕 습관이 70대 이후엔 돌연사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오늘 저는 그 핵심을 여러분께 정확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나는 아직 건강한데 목욕이 뭐 그렇게 위험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부모님 혹은 당신 자신의 생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같이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목욕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빈도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피부의 수분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같이 비누로 문지르고 뜨거운 물로 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보호막이 무너지고 외부 균에 더 쉽게 노출되며 건조한 피부로 인해 가려움증, 피부염, 감염까지 유발됩니다. 특히 겨울철엔 매일 씻는 습관이 기관지에 무리를 주고 감기를 반복하게 만들기도 하죠. 의사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빈도는 이틀에 한 번 혹은 땀을 많이 흘렸을 때만 간단히 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일같이 욕조에 들어가거나 전신을 샴푸와 바디워시로 박박 문지르는 것은 노화된 피부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린다. 맞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요. 하지만 70대 이후 혈관 탄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갑자기 몸을 넣는 행위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40도 이상의 물에서 목욕을 할 경우 목욕 중 또는 직후 심정지로 이어질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욕실 사망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럼증이 오고 욕실에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 그냥 일어나다가 쓰러졌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체온과 혈압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온수, 그리고 욕조 입욕은 5에서 10분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 온도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과 뜨거운 물을 고집하는 습관. 지금이라도 고치면 노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사 직후 또는 공복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 전에 혹은 식사 후 바로 욕실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일까요? 먼저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혈당이 낮은 상황에서 뜨거운 물이나 긴장된 자세로 인해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이라면 저혈당 쇼크가 오기 쉬운 상황에서 갑작스레 체온이 변하고 혈압이 흔들리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바로 목욕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식사 후엔 위장에 혈류가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피부와 사지로 혈류가 분산되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죠. 심한 경우에는 급성 혈압 저하로 인해 욕실에서 실신하거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고령자 건강진료 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밥 먹고 씻으려고 욕실 갔다가 눈앞이 하얘지더니 쓰러졌어요. 다행히 가족이 곁에 있었기에 바로 구조했지만 만약 혼자였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식사 후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가 아니라 가볍게 물이나 간식을 섭취한 후 목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 약 복용 후 1시간은 목욕을 피하세요. 약 효과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점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심박수와 혈압 변화가 예측할 수 없이 커져서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목욕은 단순히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몸 상태와 타이밍을 보고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행위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사실 이 습관은 평생을 혼자 책임감 있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 혼자 씻는 게 익숙해. 혹시 누가 들어올까봐. 불안해서 문은 꼭 잠그고 씻어야 돼. 이런 생각 이해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반드시 바꿔야 할 습관입니다. 고령자 사고의 70% 이상이 욕실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특히 미끄러짐,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실신 같은 돌발 상황은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즉각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 박 씨 어르신은 평소 건강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아침엔 꼭 뜨거운 물에 몸을 푸는 게 일과였죠. 그날도 평소처럼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샤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자 가족이 이상함을 느꼈고 문을 열 수 없어 결국 119를 불러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욕조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로는 뇌 손상으로 인해 말이 느려지고 보행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냥 문을 안 잠갔더라면 5분만 빨리 발견했어도 가족 모두가 후회하며 남긴 말입니다. 문을 꼭 잠가야 안심된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욕실 문은 잠그지 말고 문틈을 조금 열어두는 것, 또는 욕실 안전벨이나 스마트 감지기를 설치해 두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목욕할게에 한마디 알리고 들어가는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작은 보험이 됩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목소리나 움직임이 멈추면 자동으로 알람을 주는 감지 센서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니 자녀에게 말해서 꼭 하나쯤 설치해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튼튼하던 사람도 욕실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까지 시간이 생명입니다. 혼자 씻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혼자 떠나는 목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5번째, 밤늦게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욕조에 몸을 담그는 습관, 참 편안하고 정적인 시간이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잠자기 전엔 꼭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가야 잠이 와.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70대 이후엔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늦은 밤, 특히 기온이 낮은 계절엔 욕실 안팎의 온도 차가 크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온도 쇼크라고 하는데 실제로 새벽 시간대 욕실 심정지 사망률이 낮 시간보다 2~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는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욕실 안에서 사고가 나면 발견이 늦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단 5분, 10분의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시간대에 혼자 욕조에 들어가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심박수는 느려지고 체온도 떨어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런 생리적인 특성 위에 뜨거운 물, 밀폐된 공간, 고독한 환경까지 더해지면 심장이나 뇌혈관에 갑작스런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80세 이모 어르신은 오후 11시경 욕실에 들어가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당시 가족들은 모두 2층에서 잠들어 있었죠. 30분 후 이상한 느낌의 딸이 내려와 욕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욕조 안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가 도착했지만 이미 심장 정지가 시작된 후였습니다. 욕실 바닥엔 심장약과 혈압약이 놓여 있었고 당시 욕조 온도는 42도였다고 합니다. 늦은 밤 뜨거운 물, 혈압약, 그리고 혼자. 이 4가지 조합은 고령자에게 있어 가장 위험한 목욕 공식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조 입욕은 낮 시간대, 가족이 깨어있는 시간에, 그리고 몸 상태가 편안할 때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피곤할 땐 샤워로 간단히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날이라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대신 따뜻한 물로 발만 담그는 족욕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건강한 목욕은 몸을 살리고 잘못된 목욕은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하나라도 나와 가족에게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것이 지혜로운 노후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목욕 습관, 정말 놀랍고 또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위험하다고요?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사고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70대 이후 안전한 목욕 습관 실천 팁 5가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목욕하지 말고 격일 혹은 상태에 따라. 고령자의 피부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얇고 수분 유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매일같이 씻는 건 오히려 건강한 피부 장벽을 파괴하고 건조증, 가려움증,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건너 한 번 정도 혹은 땀을 많이 흘린 날이나 외출 후에만 간단하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샴푸, 바디워시도 저자극 제품으로 주 2-3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미온수로. 욕조에 들어갈 때는 뜨겁다 싶은 물이 아니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느낌이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온수가 가장 좋습니다. 40도를 넘기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특히 심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는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온도계를 욕실에 비치해 두고 물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을 지키는 작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 10분 이내로 짧고 간단하게. 욕조에서 오랜 시간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10분을 넘기면 탈수, 저혈압,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샤워는 5분 이내, 욕조 입욕은 7분에서 10분 이내, 그리고 머리를 감을 땐 반드시 앉아서 천천히. 이렇게 3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욕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하세요. 70대 이후엔 나 혼자도 괜찮아라는 자신감보다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욕실은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후유증을 남기기 쉬운 공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 집에 있을 때 목욕 전에 나 씻으러 들어간다는 한마디를 꼭 남기는 겁니다. 가능하면 욕실 문은 잠그지 않고 내부에서 문이 잠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외부에서 잠금 해제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 감지기나 움직임 센서를 설치해 두면 혹시라도 욕실 내에서 장시간 움직임이 없을 경우 가족에게 알림이 가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준비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5번째, 무리하지 말고 족욕도 적극 활용하세요. 몸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떨어질 땐 굳이 전신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는
발만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담그는 족욕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족욕은 심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체온을 부드럽게 높여주고 욕실 사고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큰 대야 하나면 충분하니 가볍게 준비해서 하루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목욕 시간은 점심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제한하세요.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만 목욕하세요. 머리 감을 땐 반드시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욕조 안에서는 일어설 때 한 손으로 지지대를 꼭 잡기.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설치는 필수입니다. 무릎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는 분은 샤워 의자 사용도 권장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돈이 많이 드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듣는 실천 팁,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다 알지만 별일 없었는데 내가 평생 해왔던 방식이니까 괜찮아. 이런 말들 많은 어르신들이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대원이나 노인복지센터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욕실 사고는 꼭 그 한 번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천 팁을 지켜 생명을 지킨 분,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분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성남시에 사는 73세 김정희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김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지만 평소 응급백세지에 채널을 통해 목욕 안전 수칙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날도 오후 2시쯤 가족들에게 나 씻을게요 라고 말하고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 온도는 38도, 미리 준비해둔 온도계로 확인했고 욕조 입욕은 5분, 샤워는 4분,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했습니다. 샤워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고 천천히 움직이며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일어난 순간 약간의 어지럼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벨을 눌렀고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즉시 달려와 부축해 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조금 어지럽네. 그래도 괜찮아. 다행이야. 이처럼 간단한 준비, 사소한 행동 하나가 큰 사고를 막고 생명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사례는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전북 군산에 거주하던 76세 이모 어르신. 평소 나는 건강해서 이런 거 필요 없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하루는 밤 11시 혼자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가족이 두드렸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결국 119가 도착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땐 이 어르신은 심정지 상태로 욕조에 누워 있었고 몇 분 후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욕조 온도는 43도, 약 복용 후 30분 만에 입욕, 그리고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작은 준비와 실천이 생사를 가른 것이죠. 이제는 단순히 조심하자는 말로 끝낼 수 없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 생활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부모님께 오늘 내용을 전해 주세요.
단 한 번의 말, 단 하나의 변화가 당신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난 하루라도 안 씻으면 찝찝해요. 무조건 매일 목욕은 안 되나요? 찝찝함은 위생에 대한 감각이지 실제로 더러운 건 아닙니다. 70대 이후엔 피부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덜 씻는 게 더 건강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물로 헹구는 건 괜찮지만 비누나 샴푸는 이틀에 한 번 몸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샤워보다 가볍게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물 온도는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사람마다 손에 느끼는 온도 감각은 다릅니다. 특히 당뇨나 신경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도 감각이 둔해져 뜨거운 물도 그냥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욕조 온도계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38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상적이며 41도를 넘기면 심장과 혈압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습관인데요. 괜찮을까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목욕 후엔 체내 수분이 빠지고 혈관이 확장된 상태입니다. 이때 알코올을 섭취하면 급격한 저혈압이나 부정맥, 심장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엔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80인데도 아직 건강해요. 이런 팁들까지 꼭 따라야 할까요? 건강하시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나이가 들어도 계속 건강하려면 예방 중심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고는 항상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에서 발생합니다. 당장은 별일 없어도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이 어느 날 한 번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목욕 습관 5가지, 그리고 건강하게 목욕하는 실천 팁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한 목욕 습관 5가지. 매일같이 목욕하는 습관.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습관. 식사 직후 혹은 공복에 목욕하는 습관. 욕실 문을 잠그고 혼자 목욕하는 습관. 밤늦게 욕조에 들어가는 습관. 지켜야 할 건강한 실천 팁 5가지. 격일 목욕 또는 상태에 따라 조절.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온도계 활용. 짧고 간단하게 욕조 입욕은 10분 이내. 가족이 집에 있을 때만 목욕, 문은 잠그지 않기. 족욕을 적극 활용하고 피곤할 땐 쉬어가기.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목욕은 위험이 아니라 회복이 되고 욕실은 사고의 공간이 아니라 안심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보다 지금 바꾸면 내 인생이 더 안전해진다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 손주분들, 오늘 영상이 부모님께 꼭 필요한 정보였다면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번의 전송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100세 지혜는 노년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의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혜롭게 100세까지 함께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